다음으로 특별 강연 순서입니다. 오창균 대구 경북연구원 원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원래 참석하려던 대구시 최홍호 부시장님께서는 역시나 수해 피해로 인해 참석이 어려워지셨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코로나19 방역 모범 도시로 선정된 대구시를 대표해서 코로나 시대 도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란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대구경북연구원장입니다. 우리 사회자 소개도 있었습니다만 원래 최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께서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하여튼 사정상 갑자기 교체가 되었습니다. 준비 변명 같습니다만 준비하는 시간이 또 충분치 않고 해서 범위를 코로나 사태를 크게 경험한 대구시 사례에 초점을 맞춰서 제목은 원래 우리 주최 측에서 이렇게 정한 건데 대구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발표 전에 사전 이게 설명을 좀 드리면은 금년이 원래 2020년이 대구와 경상북도, 대구시 경상북도 방문의 해고, 관광의 해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대구 경북이 공동으로 이렇게 손을 맞잡고 한번 그 분위기를 크게 바꿀 수 있는 반전의 어떤 이벤트를 만들어 보자 해서 계획을 아주 거창하게 야심차게 이렇게 세워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관련해서는 대규모 홍보도 하고 그리고 봄에 우리 코로나가 이게 본격화되기 될 무렵에 원래 잡혀 있었던 게 BTS도 대구에 와서 월드컵 경기장에서 1박 2일로 이렇게 공연하기로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SBS인가 방송국도 같이 해가지고 중계도 하고 이런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는데 이 모든 게 이제 다 무산이 되고 엄청난 이 전염병의 확산을 극복해야 되는 이런 과정으로 연초부터 이렇게 계획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게 됐는데 그런 경험을 코로나19 시대 도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는 주제에 맞춰가지고 대구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릴 말씀의 순서는 먼저 대구에 대해서 우리가 대구라는 도시를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지만 또 한편으로 각자가 이렇게 생각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순서대로 대구에서 일어난 현상이 코로나라는 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엄청난 이게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가 경험한 기간이 비교적 짧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현상들이 아직은 본격화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도 짤막하게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대구가 어떤 도시인가 하는 것은 꼬리타분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구가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대구는 사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의 영남권 정치, 경제, 행정,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쭉 살펴보면 그러다가 구한말의 국권 회복 운동이라든가 또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또 민주화 과정에서도 보면은 대구가 요즘 들어가지고는 보수의 중심지라는 이걸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만은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4.19의 도화선이 된 2.28 민주운동이 대구에서 60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런 도시입니다, 대구가. 그래서 국난을 극복하고 또 민주화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보루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산업화 과정에서 섬유 중심지로서 또 경상북도 같으면은 전자와 철강 산업의 기지로서 수출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이루는 그런 리더 역할을 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대구는 사실
조용조용하면서도 또 따지고 보면은 그 과거와는 전혀 다른 그런 수준으로 몰라보게 성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경제 산업 분야를 보면은 시간적으로 우리가 70년대를 도시 산업의 성장기로 본다면 90년대 이후에 이제 도약기고 최근 들어서 이제 성숙기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시민들이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아직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시 공간을 보더라도 고속교통망이 외부와 비교적 잘 이렇게 발달이 되어 있고 도시 내부로도 보면은 교통망이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구에 와서 살고 있는 외부인들 또 외국인들은 만족도가 대단히 높은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녹지도 풍부하고요. 삶의 질 측면에서 보면은 공여문화도시라고 해서 국가 거점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의료와 교육 이런 그 생활 기반도 잘 구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전에 대구시는 나름대로 2030년까지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의 비전을 설정을 했는데 글로벌 탑 32도시까지 한번 우리가 지향해서 나가보자.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세계 여러 도시 중에서 대구가 자료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80대부터 해가 100위 조금 넘어가는 수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력, 도시 경쟁력 순위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목표로는 글로벌 미래 도시 허브, 월드클래스 대도시권의 중심이 되자. 또 시민이 행복한 도시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등등의 그런 목표를 세우고 프로젝트도 야심차게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월드클래스 대도시권의 중심 도시가 되자는 거 보면은 이 대구가 해외로 나가는 어떤 관문 기능을 하는 관문공항이라든가 관문항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게이트웨이를 좀 확보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발하게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중추도시 영남권 또 대구 경북권의 중추도시로서의 역량을 지금보다 또 많이 키워야 되겠다 하는 거 또 미래도시 선도 모델을 한번 제시해보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질 측면에서는 대구형의 케어 그리고 스마트하고 세이프한 그런 도시 그리고 학습도시, 역사문화도시 뭐 등등 이렇게 해가지고 과제를 선정해서 야심차게 한번 나가보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경제 측면에서도 대구의 경쟁력과 외부의 다른 지역하고 이렇게 협력을 하면서 주변 도시의 잠재력을 더해가지고 지역의 공동 발전을 한번 이루어 보자 하는 그런 또 계획도 실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와 또 대구 주변 도시와 또 영남권과 그리고 남북권 전체의 어떤 그 경제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월드 클래스의 그런 또 대도시로 나가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시나리오가 있는데 하나는 세계를 향해서 창을 내는 1관문공항과 1관문항구를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남권, 남북권하고 같이 네트워크를 확장하는 그런 메가시티 네트워크를 만들고 도시 내부로는 중소도시 역량을 강화하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새로운 도시 수요를 창출하는 인구가 줄어들고 하는 이런 과정이 있는데 뭔가 새로운 그 수요를 창출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실행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을 길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2030년을 내다보는 그런 이제 비전을 가지고 한번 그 올해는 더더욱이 이제 야심차게 한번 그 나가보자 봄부터 움직여보자 이렇게 했는데 코로나가 왔습니다. 이거는 뭐 전대미문의 그런 위기입니다. 코로나 첫 확진자가 이제 발생한 게 2월 1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6일 만에 누적 확진자 1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8일 만에 첫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열이틀 지난 2월 29일 하루 동안 확진자가 나온 게 741명입니다. 이건 정말 경험해보지 않으면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그 이전에 중국 우한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뉴스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론 이제 뉴스의 화면은 드라마화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우한을 보고 이제 우리가 굉장히 암울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아마 대구 상황을 뉴스로 전하면서 화면을 통해서 본 많은 분들이 대구에 대해서 그런 비슷한 느낌, 어떤 이미지 수용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확진자가 700명을 넘어서는 그런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이제 여러 매체에서 뉴스를 전했는데, 이거 뭐 보시면 알겠지만은 대구가 패닉에 빠졌다, 도시 전체가 비상국면에 돌입했다, 대구가 멈춰섰다, 뭐 등등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중들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대구가 어떻게 이제 대응했는가 보면은, 사실은 대구뿐만 아니라 대구 경북이 여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실행하고 만들어낸 것이 곧 오늘날 우리가 이야기하는 K 방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같은 경우도,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간에 이번에 경험한 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중앙정부가 만들어 놓은 거는 메르스 때 이제 쭉 앞으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메르스에 기반을 둔 대응 매뉴얼이었습니다. 이거를 코로나19 상황에서 적용을 하니까 이게 잘 작동을 안 한 측면이 많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새롭게 이제 자가격리 기준을 강화하고 병상을 다변화하고 또 세계 최초로 생활치료센터를 도입을 하고, 아시다시피 워킹스루라든가 드라이브스루 같은 그런 선별 진료소도 운영을 했습니다. 이게 다 우리가 대구 그리고 경북이 코로나19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만들어간 K방역의 하나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대와 협력을 통한 대응도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반응이 나왔는데, 사태 초기에 한편으로는 이제 악의적인 비난도 있었습니다. 우한 코로나하고 이제 연계해서 그때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이게 국내에 더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대구를 봉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도 극단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이에 대해서 봉쇄를 검토한 바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초기에 그런 반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월부터 5월까지 여러 가지 매체상에 있었던 그를 빅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주로 대구 경북 대구 관련해서 보면은 하여튼 마찬가지 네거티브한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대구 시민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그런 여유가 없었다고 보는 게 맞는 이야기일 겁니다. 이런 쪽에 반응하기보다는 자발적 격리라든가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그다음에 나눔과 봉사 같은 이게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의 문제니까 매체상에서 외부인들이 어떻게 반응한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겁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2월 28일부터 3월 28일까지 한 달간만이라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합시다 해가지고 대구 시민들끼리 실천 운동을 전개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외출을 자제하고 하여튼 시와
그 행정이 그 보건 쪽에서도 이제 권유하는 그런 부분을 행동에 옮기도록 이렇게 캠페인도 전개를 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동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은 뉴스에서도 소개된 바가 있는데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마켓에 가서 줄 서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해외 언론인들이 보고 깜짝 놀라서 뉴스로 타전을 했습니다. 세계에.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미국 ABC라든가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가 영국의 BBC 그리고 일본의 아사히어 마이니치 같은데 독일의 슈피겔 같은 데서 이런 이 정도의 어떤 그 어려움이 있으면은 위기가 닥치면은 폭동도 일어나고 뭐 상점을 습격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 사재기도 있고 심각한 어떤 혐오 현상도 발생을 하는데 대구 같은 이런 대도시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고요하고 적막감이 있는데도 질서정연한 움직임이 있더라 하는 걸 외국인들이 눈으로 보고 뉴스로 타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이런 확산세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곧 새로운 어떤 그 위드 코로나 시대의 삶의 모델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ABC 방송 기자가 뉴스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구 사람들이 지어낸 게 아니고 진짜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있는 게 뭔가 하면은 대구 시장과 그다음에 의료인들 또 행정에 관계되는 그 담당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루하루 그 일어나는 현상을 대형 보드에다 메모하면서 움직임을 점검한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코로나 백서로 만들어서 우리가 어떻게 경험했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이 어떤 건가 하는 거를 정리해서 이제 낼 예정인데 이게 이제 격전의 현장에서 있었던 고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안정화 단계에 있습니다. 쭉 시간별로 간단하게 한번 보면은 4월 8일 이후에 일일 확진자가 한 자릿수를 이렇게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0일 처음으로 이제 확진자 제로였는데 그 이후에 한두 명씩 이렇게 나오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확진자 발생 제로를 유지를 했습니다. 44일간 한 명도 없었습니다. 대구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외지인들이 세미나라든가 뭐 다른 일로 이렇게 방문하는 길이 있으면 제가 항상 소개해드릴 때 한때는 엄청나게 세계적인 관심을 끈 도시였지만 지금은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대도시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나친 말은 아닙니다. 44일간 8월 15일까지 44일간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제로였습니다. 그러다가 16일 0시 현재 44일 만에 신규 확진자가 나왔는데 서울 거주자였고 그다음에 그 어제인가 2명이 어제 6명, 4명 그 이전에 2명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에 서울의 움직임과 연계해 가지고 확진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쯤 되면은 이제 대구는 비교적 이제 안전하고 안정세에 접어들었으니까 과거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특히 어제 그제 여러 가지 변화로 볼 때는 더더욱이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코로나19는 완전히 이제 100% 완벽하게 극복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가지는 행사의 제목에도 보면은 위드 코로나19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코로나와 동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고요. 미국의 그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앤서니 파우치 같은 경우에도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재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그 전망을 하고 있고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도 이전 단계로 갈 수는 없다. 새로운 정상화 이야기를 합니다. 뉴노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누차 이야기하는 바고 또 국내에 이 관계되는 분들도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세상이 다시는 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리고 주최측에서도 중요하게 이제 검토하고 있는 코로나19 시대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도시와 연계해가지고 그런 이야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뭐 제가 패러다임이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말씀드리기는 송구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과학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굉장히 큰 단위의 이야기입니다. 그죠?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무슨 뉴턴 물리학에서 아인슈타인 물리학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 큰 단위의 이야기인데 이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쓰는 측면에서 보자면은 인식의 대전환이고 그 이론적인 틀을 이제 바꾸는 거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각의 틀, 인식의 틀, 세계관이 달라지는 거고 이게 우리 일상생활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걸 말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코로나19와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게 연관이 있느냐? 이거는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봐도 실제로 전염병이라는 게 세상을 완전히 뒤바꾼 그런 사례들이 역사학자들 연구를 보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천연두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면은 천연두가 우리 인류가 경험한 가장 최초의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규모의 전염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연두가 이거는 기원전부터 해가지고 비교적 17, 18세기까지 천연두가 지속됐다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천연두로 인해 가지고 남미의 잉카나 아즈텍 문명이 이건 기원전에 그랬다는 건 아니고요. 12, 3세기 무렵인가요? 잉카 아즈텍이 멸망한 적이 있고 또 이런 전염병이 번지면서 유럽에서는 금융 질서가 변화된 적이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세기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흑사병이 번져가지고 중세 봉건 사회가 붕괴가 되는 그런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세 시대에 절대적인 권위를 행사했던 교회가 그 권위를 내려놓는 어떤 몰락하는 그런 쪽으로 작용을 했고 도시 정부가 출현하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세기가 되면은 장티푸스라든가 콜레라가 나오면서 도시에서는 대대적으로 이제 하수도를 정비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조치가 생겨나게 됩니다. 도시를 보다 근대적으로 이렇게 바꾸는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도 여기에 대응해서 달라지는 그런 여러 가지 변화의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이상 이제 화학 백신이라는 거 우리가 백신 이야기할 때 당연히 화학 백신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만이 정답일 수는 없다. 이것은 정답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고 이것만이 정답일 수는 없다. 사람들이 실천도 해야 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 백신이 함께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생태 백신도 같이 결합이 돼야 된다. 화학 백신에다가 행동 백신과 생태 백신이 결합될 때 비로소 우리가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도 성장 중심에서 이제 생명 공공복지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하던 바입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더 그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는 그런 시점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교통 분야에서도 교통 패러다임이 이제 근본적으로 변할 거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쪽으로 변화가 서서히 진행이 됐는데 이제는 점진적으로 가서는 안 되고 더 빠르게 아마
다가오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근무 형태는 당연히 바뀔 거고 4차 산업혁명 가속화가 일어날 거라는 이야기를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어떤 그 한국 사회, 조금 전에 우리 저 변창흠 사장님도 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국 사회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비포와 애프터로 포스트 코로나의 뉴노멀을 보자면은 애프터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보는 각자에 따라서 각기 다양한 이제 그 애프터를 예측을 할 텐데, 아마 언택트는 일반적으로 지금도 쭉쭉쭉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오늘 이것처럼 이제 만나는 바고요. 또 이전에는 개인주의를 지향을 했는데 이것이 공동체 개인주의 쪽으로 더 강하게 이렇게 움직여가지 않겠는가 하는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경제, 디지털 경제도 이쪽으로 움직여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더 빠른 속도로 가속화될 거라는 걸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좀 전에 이제 그 변 사장님하고 우리 강현수 원장님이 질문을 대신하면서 이야기됐던 압축도시, 컴팩시티가 어느 쪽으로 갈 거냐 하는 건데, 저는 하이퍼 컴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한국형이겠죠. 하이퍼 컴팩으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형이라든가 이것처럼 수평적으로 이렇게 컴팩이 해체되는 형태로 간다고 보는 사람도 또 시각에 따라서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검증해야 되는 그런 걸 겁니다. 그래서 컴팩에서 하이퍼 컴팩으로 가느냐, 이제 그 컴팩이 해체하면서 수평적인 어떤 네트워크 형태로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이제 경험해야 될 바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대구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불과 뭐 긴 시간은 아닙니다. 한 5개월, 6개월, 5, 6개월 이렇게 흘러갔는데요. 그동안에 대구가 이 비포 애프터에서 이야기하는 애프터 쪽의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거를 극명하게 보여주기에는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맞게 이런 걸 볼 때 이런 현상입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 대구만에 특화된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모든 지역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바이기 때문에 대구만에 특화된 거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도 없고, 굉장히 뭐라 할까요? 아직 이건 그 깊이가 깊은 수준의 그런 그 뉴노멀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간에 다른 도시가 그렇듯이 대구도 사회적 행동은 이제 일상화되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그다음에 근무 형태를 민간 부문에서도 그렇고 공공도 그렇고 근무 형태를 유연하게 하는 거는 대구라는 도시가 외부인들이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굉장히 둔중하고 뭔가 무겁고 좀 이렇게 이 트렌드에 빠르게 적응하는 그런 도시가 아닐 거라고 이렇게 외부인들이 평가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 그 실제로 그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뭔가 하여튼 그 일반 사람들이 새로운 변화에 좀 더 빠르게 적응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하여튼 사회적으로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거를 체화하고 있고 이걸 일상적으로 실천하고자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또 지역 단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대한민국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대면 경제 규모가 지역 단위에서도 굉장히 비중이 높습니다. 급격하게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거의 정착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또 화상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도 이제는 새로운 형태가 정착되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 8월 28일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만은 시민 원탁회의 대구 시민들이 각양각층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대구가 안고 있는 현안을 논의하는 그런 그 원탁회의입니다. 이거는 거의 지금 대구에서 진행된 지가 한 5년 이상 이렇게 됐는데요. 코로나 경험을 가지고 그 대구의 치유와 성장이라는 주제로 원탁회의를 하는데 이거를 지금 화상 토론으로 대구 시민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다 이제 참여해가지고 화상 토론하는 이게 28일 잡혀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활발하게 토론이 전개되고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지 싶은데 이런 부분이 이게 원래 딱 오프에서 한 500명 정도, 300에서 500명 정도가 매월 모여서 하는 그런 그 회의였는데 시민 회의입니다. 근데 이거를 전환을 해서 이제 오늘로 이제 그 하는 거로 돼 있고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적극적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뭐 예산 문제, 참여 예산이나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문화 활동도 역시 다른 지역 그 이쪽이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 온과 오프를 결합한 블렌디드 문화 활동 같은 경우에 대구도 이제 다른 지역에 결코 뒤지지 않게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에 옮기고 하는 이거는 공공이나 민간 부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지금 이런 것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달라진 게 원래 대구가 그 민선 6기 이렇게 들어서면서 민간 협력 거버넌스의 어떤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는 더더욱이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부분이다. 이 뭔가 하면은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은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라고 저기 작게 이렇게 메모된 게 있습니다.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가 뭔가 하면은 대구에 그 첨단 의료 복합단지라고 그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오송과 함께 그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이제 대구로 유치하기 위해 가지고 대구에 그 병원 그리고 의료인들이 병원 관계자와 의료인들이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메디시티 대구 협의회라는 걸 만들고 그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이제 유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활발하게 이제 뭐 그 활동할 기회는 없었지만 그래도 관계를 이렇게 계속 유지해오고 중요한 문제는 같이 협의를 하다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이 메디시티 협의회의 그 뭐랄까요 역할이 제대로 이제 가시화되었습니다. 역할이 발휘가 되었습니다. 딱 문제가 터지니까 이분들이 대구시하고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전문적인 그 시각에서 대구시에다 조언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 대응 정책화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의료인들이. 그리고 제가 들은 바로는 이 병원 관계되는 분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 이제 그 시장에 관계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번에 이런 위기를 경험하면서 그걸 다 뛰어넘어 가지고 긴밀하게 자기들끼리 협력하고 대구시 행정과도 그 협력하고 협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그 새로운 그 K 방역의 모델을 만드는데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사례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구가 코로나 극복의 어떤 그 잘 극복하고 난 다음에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이분들을 중심으로 하고 일반 시민들하고 같이 대구시가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실무위원회도 있고 민간협력추진단도 있는데 이를 통해 가지고 2차
그 코로나 확산에 대비한 그 대책을 수립을 해놨습니다. 2차 대유행에 대비한 분야별 세부 지침, 여기 분야별 세부 지침을 대구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중에 이번에 이제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2차 확산의 위기에 직면해 가지고 있는데, 대구시 같은 경우는 지난번의 경험 그리고 그 이후에 민간 협력을 통해 거버넌스를 통해 가지고 2차 유행이 올지도 모른다 해가지고 대비책을 만들어 놨는 게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를 경험하고 이후에 전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정책 결정에 있어 가지고 재집중과 탈집중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그 대위기가 닥치면은 당연히 중앙정부는 그 분산돼 있던 힘을 다시 가져가려고 그렇게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이게 행정의 속성입니다. 그래, 중앙정부는 모든 결정권, 돈과 힘을 중앙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재집중의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지역입니다. 지역이니까 지방정부는 그거를 탈집중화하려고 중앙이 가진 거를 결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이 현장에서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대구시는 이번에 이 코로나 극복하는 과정에서 뭔가 탈집중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부분적으로 잘 보여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장에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K방역 관련해서 생활치료센터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드라이브스루 관계되는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현장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의사결정의 탈집중 필요성을 입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거는 앞으로 재집중과 탈집중이라는 것은 2차 코로나 극복, 뭐 그 이후에 앞으로 여러 가지 중앙과 지방이 행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이 대립하고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상호 협력하면서 재집중, 탈집중의 필요성에 대해서 논쟁하고 어느 게 더 바람직한 거냐 하는 부분을 이 결정해 나갈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거창하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야기했는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구시가 그리고 경상북도와 함께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이 위기, 재난을 극복하는 과정을 겪었지만은 아직도 이것이 이 짧은 기간에 뭔가 큰 변화를, 아까 말씀드린 컴팩에서 하이퍼 컴팩으로 간다든가 또는 개인주의에서 공동체 개인주의가 완전히 하나의 도시 문화로 정착되는 그 단계까지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 그렇지만은 분명히 뭔가 그 가시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거는 대한민국 전체에도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학자인 리덜바이 에델코르트라는 그 여성입니다만은 이 말씀하는 게 자료에 보면은 바이러스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아까 우리가 전염병을 통해 가지고 인류 역사에서 큰 변화들이 일어난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도 마찬가지 여기에 적용될 수 있는 거지만, 대구를 본다면 대구는 전환의 초기 단계고, 이 과정에서 서로가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이 대구라는 데가 이거를 시민과 함께 지금 이겨내는 중이다. 그리고 전환을 만들어가는 중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이 대구 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이게 타당한 거다.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것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검증해 보건대 오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새로운 변화를 우리가 타당한 거로 수용하고 선택하고 그걸 실행에 옮길 겁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패러다임의 전환이 각 다양한 영역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은 완성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우리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복원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다.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컴팩에서 하이퍼 컴팩으로 가든
아니면은 컴팩의 해체로 가든 그거는 우리가 당장 결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경험하는 과정에서 증명 가능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해주신 오창균 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Q&A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